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14주차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좀 편안하셨습니까? 기말고사 때문에 다들 걱정도 되시고 또 제가 그래서 저 의견도 여쭤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분들께서는 마지막 수업 시간에 좀 되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계셨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사회적인 어떤 확산 문제나 건강 문제 때문에 그거를 선생님들의 의견을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의견이 다 취합을 해서 좀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온라인 수업으로 하기로 결정을 최종을 했고요. 과대님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문제나 시험 문제도 당초에 준비해 오셨던 것처럼 제안서나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시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아니면 기업에서 쓰는 제안 양식이나 어떤 거에든 구애받지 않고 또 제안서를 하나 작성해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기말고사를 좀 준비를 하고 평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께도 그 내용이 잘 전달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하셔서 기말고사 시간에도 이제 첫 시간에는 기말고사 15주차에 10월 4일날 1교시는 시험을 치르는 걸로 하고요. 2교시하고 3교시는 대면 수업이 아닌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방침이 정해져 있어서 15주차에는 2시간 정도 최종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 대한 이제 그 수업을 정리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걸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를 잘 하고 있겠지만 선생님께서도 기말고사 준비 잘 하셔서 한 학기 잘 마무리하시기를 준비하시기를 좀 미리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 말고도 이제 다른 과목들도 준비가 바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조금 일찍 드린다고 드렸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부담 덜 가시게 고민을 해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선생님들께도 제 그런 마음들이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14주차하고 15주차에는 교재에 있는 그 학과장은 이제 다 수업을 마쳤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요즘 이제 새롭게 이해가 되고 있는 사회 마케팅 분야, 그 다음에 제안서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제안서 쓰는 방법들, 그 다음에 잘 되어 있는 제안서를 가지고 같이 수업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리 드리면 저 이제 공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서 사회 마케팅을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마케팅, 이제 경영학부에서 많이 배웠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생산한 물품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화를 주변 사람들한테, 소비자에게 잘 알려서 소비자한테 필요하면 구매해서 그런 경제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총체적인 활동을 마케팅이다라고 경영학부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 요즘에 이제 저희 사회복지학계에서도 또 사회복지를 하고 계시는 많은 실천 현장에서도 마케팅에 관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제하시는 것처럼 꼭 소비와 재화 그런 부분이 경영학부나 경제학 쪽에서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사회가 현대화되고 사회복지에 대한 서비스, 사회보장 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회보장에 대한 서비스를 클라이언트들이, 소비자들이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요즘 세상으로 흐름이 많이 바뀌어져 왔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 계신 많은 분들도 민영화되고 많은 기관들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다원화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공하고 우리 기관에서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얼마나 유용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얼마나 도움이 줄 수 있는지를 서비스 이용자들한테 잘 알려서 그 이용자분들께서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서비스를 구매를 하시고 우리 서비스의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요즘 이야기하는 사회 마케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사회 마케팅, 사회 서비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마케팅과 서비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이버 서비스와 마케팅이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한번 했던 단계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앉으셔서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 서비스라는 게 뭐냐? 사회 서비스는 우리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에서 제공하는 많은 서비스들은 휴먼 서비스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 다음에 겉이 아닌 사람의 마음속, 심리 분야나 정서 분야, 또 감정적인 분야, 감성적인 분야들에 대한 또 마음이 아프고 우울하고 괴로울 때 그러한 부분들을 용기를 북돋아주고 자존감을 북돋아주고 자신감을 북돋아줘서 스스로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행복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회복지 서비스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공급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휴먼 서비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럼 휴먼 서비스라는 게 뭐냐? 휴먼 서비스는 인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인간과 인간이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상호작용하는 관계, 그런 것들을 바로 휴먼 서비스다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부분들을 왜 이렇게 바꾸고 할 수가 없었는데, 사회 서비스라는 말로 이제 바뀌었냐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하거나 많이 하는 과정 중에서 많이 배우셨겠습니다만, 이전에는 사회의 문제, 개인의 문제, 예를 들어서 빈곤의 문제라든가 뭐 주택의 문제, 직업과 고용의 문제, 또 환경의 문제, 또 가족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그 가족에서 처리되어야 되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사회에서 보면 그것이 그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개인의 어떤 문제를 넘어서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 지역사회의 문제로, 또 그런 지역사회들이 문제가 돼서 이제 국가의 문제로 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빈곤에 관한 문제도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 사회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빈곤의 문제, 공공주택의 문제, 아이들 교육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에 관한 문제, 뭐 세수도 없이 많습니다만 그런 많은 문제들이 개인으로서 해결하기는 너무나 힘든, 또 가족이 해결하기는 너무나 힘든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왜?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원화되고 산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산업화 정도를 지나서 AI,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내가 충분히 교육받지 못했고, 우리 집안, 내가 태어난 집안이 부모님이 이혼하실 때 혼자 사시게 되었고, 혼자 사시게 되면서 내가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고,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다 보니까 좋은 직장을 가져갈 수 없었고, 좋은 직장이 안 돼서 조금 어렵게 지내다 보니까 주택의 문제도, 그 다음에 내가 결혼해서 낳는 배우자의 문제도, 또 우리 아이의 문제도 계속 악순환되는, 빈곤층이 빈곤층으로밖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되는 사례들이 있더라 이거죠. 근데 그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가 없더라 하는 거예요. 개인한테 맡겨놔서. 그러한 문제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지역사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그 사람이 지금보다 더 나은 한 단계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삶의 질을 좀 더 높여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바로 지역사회에서, 국가에서, 지역사회에서 정책적으로 보장해줘야 된다. 그 서비스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해줘야 된다는 거, 당위성. 빈곤한 사람이, 아니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급하게 재난을 당한 사람이, 아니면 급하게 질병이 걸어서 질병을 얻어서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때 내가 적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들을 주어야 되고,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는 사회로 바뀌어왔다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 복지사회로 변환이라고 하는 건데, 복지사회로 전환이 되었을 때 누려야 될 국민으로서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 아니면 휴먼 서비스다라는 이런 명칭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바뀌었다는 게 이제 큰 차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회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되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민영화, 우리나라도 IMF를 겪으면서 워크페어, 노동과 일과 가정의 양립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일을 함으로써 복지를 얻을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벗어나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시장의 직장생활이나 직업시장에 뛰어들므로써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는
일하는 복지라고 했죠. 워크페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이제 시장 방식의 휴먼 서비스 주고 재화를 주고 사는 서비스를 주고 살 수 있는 사고 팔 수 있는 어떤 시장 방식의 휴먼 서비스, 그 다음에 비시장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왜? 뭐가 다를까요? 시장 방식의 사회 서비스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내가 돈을 주고 그 이용권을 사거나 아니면 바우처를 주고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어쨌든 시장 방식이라고 재화를 교환을 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비시장 방식의 이건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보장 서비스. 예를 들어서 국가나 지역사회에서 뭐 저소득층 가정일 때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일정 수준 자산조사를 통해 봤을 때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비시장 방식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유사시장 방식이라는 거죠. 시장 방식과 좀 비슷한 어떤 그런 방식의 사회 서비스를 주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크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세세하게 좀 들여다보면 첫 번째 시장 방식의 휴먼 서비스라고 합니다. 사회 서비스는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사회 구성원들 모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주고받는 이 사이에 뭐 금전적인 문제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문제들이 통해서 사회에서 통용되는 화폐나 아니면 노동의 대가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바로 주고받는 서비스. 사회복지에서는 뭐가 될까요?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들을 우리가 직접 이용하시는 분들이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안 되거나 또는 사회보장 서비스에서 해당이 안 되지만 내가 예를 들어 65세 이상의 노인이고 건강하지만 우리 집에 가정타격 봉사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요 라고 그러면 제가 자기 부담금을 내고 생산자, 사회복지기관의 가정파견 봉사원 기관에 요청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담 비용을 내고 그러면 돈을 드리면 생산자가 가정봉사 파견원을 보내주셔서 서비스로 사회 서비스를 제가 구매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게 예로 들 수 있겠죠. 두 번째, 비시장 방식의 사회 서비스입니다. 비시장 방식의 사회 서비스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휴먼 서비스와는 달리 사회 서비스입니다. 사회 보장 서비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공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비용이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죠. 즉 재정공급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을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아니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아니면 의료보장법에 아니면 고용보험법에 아니면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교육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몇 세 이하 고등교육까지는 무상교육이다라면 학생들, 우리나라 국가의 학생들을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의무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니면 65세 이상 노인이시면 노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은 국가에서 다 재정을 공급을 해서 생산자한테 지급을 하고 생산자는 해당되는 소비자들한테 아니면 서비스 이용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이게 바로 이제 비시장 방식의 사회 서비스다.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유사시장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비시장 방식의 사회 서비스 공급을 시장과 유사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IMF 이후에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가 이렇게 섞여 있죠. 어떤 거냐? 이전에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기관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에 재정적인 지원을 주어서 이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자들한테 일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했죠. 근데 점점 복잡해지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소비 욕구가 다원화되고 다양화됐죠. 그러니까 그거를 국가가 제정하는 어떤 서비스 체제로는 일괄적인 서비스로는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재정 공급자가 돈을 소비자에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직접적인 현금 될 수도 있고 현물 급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현금 급여가 될 수도 있고 바우처나 이런 걸 드리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그런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는 기관이나 복지
사회복지 전문 사회복지사분들한테 돈을 주고 아니면 바우처를 주고 이 서비스를 생산자로부터 기관으로부터 사서 서비스 일을 이용을 하시는 네, 이런 게 바로 이제 요즘 이야기하는 세 번째 방식의 유사시장 방식의 사회 서비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휴먼 서비스라고 사회 서비스를 휴먼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고 휴먼 서비스란 사람과 사람의 대면에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상호작용하는 것. 주고 팔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도 이제 어떤 뭐 현물급여나 아니면 현금급여를 받게 되는 어떤 그런 거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런 사회복지 서비스 또는 휴먼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시장형 아니면 비시장형 아니면 혼합 유사시장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되는데 과연 이 기관과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서비스를 주고받는 어떤 상호작용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이제 경영학부에서 경제학에서 이야기했던 마케팅 개념이 이제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복지 쪽에서는 사회 마케팅이다. 왜? 공공재에서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소비자한테만 맡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공공재의 성격으로 사회복지 기관에서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합니다. 그 대상에는 국가가 아까 말씀드린 유사 마케팅처럼 국가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이용자에게 현물급여나 현금급여를 드리고 이 소비자분들이 복지기관이나 전문 사회복지사들한테 그 서비스를 구매를 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 여러분들, 클라이언트 여러분, 우리는 노인복지기관으로 아니면 영유아복지기관으로서 낮에도 이렇게 보호 프로그램을 하고 저녁 때도 하고 또 노인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그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목적으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합니다라는 걸 널리 알려야 서비스 이용자가 소비자가 생산자 사회복지기관이나 전문 사회복지사의 프로그램을 알 수 있고 또 알게 되니까 나한테 딱 맞네? 그럼 나 그거 이용해볼게요. 살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마케팅이다, 사회복지 마케팅이다, 사회 마케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건 뭐냐? 글자 그대로 시장 활동을 한다. 마켓이 시장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ing가 붙어서 그러한 활동들을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할 것인가, 어디에서 얼마나, 가격을 얼마를 책정해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더 잘 팔게 할 것인가. 즉, 어떻게 하면 서비스 이용자가 우리의 서비스를 잘 이용하게 만들 것이냐, 기꺼이 돈을 주고 그 서비스를 사게 만들 거냐 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자체를 이제 마케팅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회 서비스로서 해석한 4P 앞에 이제 서비스, 가격, 경로, 촉진 활동, 판매 활동을 이야기해서 프로모션, product, price, place, 그다음에 프로모션 앞에 이니셜들을 따서 4P라고 하는데요. 서비스란 고객의 요구 충족을 위해서 시장에 제공되는 내용물, 우리 복지기관에 사회복지에서 이야기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런 것들이 다 서비스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 가격은 내용물이 시장에서 팔리는 금액, 서비스 이용자가 그 서비스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위해서 내는 비용들이 바로 이제 가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경로, 플레이스는 생산된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인데 서비스 소비자가 사회복지 기관에 어떻게 그 서비스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가서 이용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한 전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 촉진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건 소비자한테, 서비스 이용자한테 우리 기관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거를 당신한테 꼭 맞는 겁니까? 꼭 사세요 라고 알려드리고 판매하기 위한 촉진 활동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4P가 바로 우리가 마케팅에서 이야기하는, 사회복지에서 이야기하는 사회 마케팅이라고 할 때에 적용을 해서 보면 이렇게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 마케팅이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에서의 사회 마케팅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러면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사회복지기관도 옛날처럼 앉아서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기다리던 시대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선생님들이 사회복지 현장에 학교를 졸업하고 가시면 이미 뭐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의 시장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도 전문가들이 클라이언트들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찾아서 우리 기관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널리 알리고 이 프로그램들이 뭐가 좋은지 그 다음에 현재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이신 분은 우리 기관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니 이 프로그램으로 참여하시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을 뭐 상등도에서 초등도로 낮출 수 있다. 매일 10병 드시던 거를 매일 10잔 드시던 거를 하루에 한 2-3잔으로 건강을 위해서 반주로 드실 정도까지 이용 서비스를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까지 낮춰가실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홍보하고 그런데 그 비용은 얼마입니다. 국가에서 제공된 금액 얼마, 자부담이 얼마, 그래서 그 비용을 부담하실 수 있도록 설득하고 필요하면 어떤 다른 어떤 정책 자금이나 이런 것들도 매개해 줄 수 있는,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적극적인 활동들을 해야 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왜 바뀌고 있는지 잘 이해하셔서 기관의 전문가로서의 자리를 잘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사회복지 제안서를 어떻게 만드는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